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림 하면 떠오르는 작가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927년생, 올해로 97세지만 아직도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알렉스 카츠 작가님입니다. 이분의 인스타를 함께 보실게요. 오피셜 계정인데 릴스도 없고 게시물도 36개 뿐이에요. 작품처럼 인스타도 심플합니다. 맨 처음 게시물부터 보실게요. 2021년 1월 작품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작가님의 모습이에요. 물감문적이 바게트 빵처럼 딱딱해지는 걸 싫어해서 최대한 한 번에 그림을 완성하려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작가님 키보다 큰 이런 작품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흔을 훌쩍 넘긴 작가분이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고 계세요. 이런 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작가님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뉴욕 소호에 있는 작업실은 사용한 지 50년이 넘었다고 하세요. 어시스턴트도 없이 매일 그리는 루틴이 작가님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일까요? 작가님처럼 경쾌하게 나이 드신 분 같죠? 이 초상의 주인공은 무용 비평가인 에드윈 댄비입니다. 작가님을 현대 무용의 세계로 인도한 인물이기도 해요. 작가님은 에드윈을 자신의 대학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과 존경심을 표현했고 실제로 여러 점의 작품으로 남기셨어요. 윌렘드 쿠닝과 이웃 사촌이기도 한 에드윈은 쿠닝이 힘든 시절 그를 돕고 작품을 대신 받곤 했다는데 정말 안목이 대단하신 분 같죠? 사실 알렉스 카츠의 인물화는 정교함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대상의 특징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의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때 작가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보는 우리도 짜릿하죠? 1968년 빨강색 임팔라에 타고 있는 여성의 옆모습이 각기 다른 사이즈와 무드로 두 점이 그려졌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대형 캔버스에, 두 번째 이미지는 작은 보드에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작가님 작업 과정에 대해 잠깐 알아볼게요. 작가님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최대한 빨리 작은 종이나 보드에 그 대상을 그립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바로 옮겨 그리기 전에 같은 사이즈의 갈색 종이에 아웃라인을 우선 그려요. 이걸 작가님은 카툰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지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큰 사이즈의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님에게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1959년작이에요. 아마도 이때까지 작가님의 작품은 주목받지 못했어요. 1960년대의 미술 트렌드는 단연 추상이었고 잭슨 폴록이나 윌렘드 쿠닝의 작품과 같은 새로운 기법이나 실험이 폭발하던 시기여서 이렇게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작가님은 특정 미술사조에 편승하지 않고 생명과 인물의 모습을 결합한 독창적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2022년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모든 작가들에게 꿈의 미술관이죠. 저 나선영 전시장을 걸으면서 알렉스 카츠의 전시를 감상했던 분들이 무척이나 부럽네요. 이 게시물의 마지막 이미지를 볼게요. 국내에도 판화로 많이 알려진 에이다예요. 여기서 알렉스 카츠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작가님 작품의 제목은 무지무지 심플합니다. 사람 이름, 꽃이나 나무 이름, 시간, 이런 식이죠. 작품 스스로가 발언할 수 있도록 제목은 단호할 정도로 간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가님의 작품 중에는 에이다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에이다는 작가님 부인의 이름입니다. 작가님과 한 살 차이 나는 영원한 뮤즈시죠. 에이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작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작가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길 에이다는 유러피안 뷰티와 아메리칸 뷰티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피카소도 그녀를 그리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부인인 에이다를 그린 작품이 무려 100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아름다운 에이다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알렉스 카츠의 작품이 가지는 간결함, 투명함, 현장성 등이 한 화폭에 응축되었어요. 이 작품은 1967년 7월 하순의 풍경인데요. 카츠의 작품 앞에 서면 사람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한 것처럼 그 시기 풍경이 가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87년 작가님은 불 켜진 창문에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작은 사이즈 보드에 우선 그리셨고요. 그리고 다시 대형 캔버스로 옮겨 그리셨죠. 소호에 이른 새벽의 순간을 작가님은 포착하셨고, 이제 우리가 영감을 받을 차례입니다. 1987년 링컨빌 해변에서 에이다와 그녀의 어머니 루이사를 그린 이 초상화는 상쾌한 봄날의 느낌을 포착하고 있어요. 작은 사이즈로 먼저 그려진 작품을 보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분의 시선이 좀 더 날것으로 다가와요. 흔히 알렉스 카츠의 작품을 두고 뺄셈이란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이 작품 역시 더 이상 뺄 게 없는 그런 경지를 표현해요. 가로 붓질 몇 번에 배경은 물이 되고, 세로 붓질 몇 번에 물에 비친 나무들이 연상됩니다. 핑크색 스웨터를 입은 에이다를 그린 작품이에요. 링컨빌 해변에는 무수히 찍힌 발자국들이 있고, 에이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옷깃을 여며요. 90대 노부부가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서로가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작가님은 무용수들도 자주 그리셨어요. 몸에도 이데아가 있다면 바로 무용수들의 몸이 아닐까요? 불필요한 지방이나 근육 없이 가장 사람다우면서도 가장 인위적인 몸. 그 몸의 아름다움을 작가님은 무용수의 몸짓으로 드러내려 하신 것 같네요. 밤이에요. 그리고 도시죠. 네다섯 개 되는 컬러와 몇 줄 안 되는 드로잉, 그리고 불 켜진 창문과 가로등을 의미하는 하얀 면들로 멋진 도시의 야경이 그려졌어요. 작가님의 작품 기법 중에서 마치 프레스코 기법처럼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다른 물감을 칠해 두 색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은 유화인데도 얇고 투명하며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작가님을 닮은 나무예요. 이 작업도 스터디 작품과 함께 올리셨는데, 현장에서 드로잉하는 생생함이 큰 캔버스에도 고스란히 옮겨졌어요. 사실 전 이 작품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그려진 작업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론 첫 번째를 골라야겠죠? 바로 전 나무는 올해 작품이고, 이 나무는 작년 작품이에요. 가로 세로 2m 50cm에 달하는 대작이에요. 전 꼭 이 작품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대한 크기에 간결하지만 강인하게 그려진 나무 앞에 선다면 압도당할 것 같아요. 1951년 자화상이에요.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이 청년은 훗날 대가가 되지만, 이땐 펼쳐질 삶에 대한 막막한 무게를 느끼고 있어요. 마치 배경색처럼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태그된 게시물 중에 딱 한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모마에서 최근에 계절을 주제로 열렸던 전시 클로징 파티인가 봐요. 각 계절마다 하나씩 4점의 기념비적인 그림들이 전시됐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순기능이죠. 이렇게 평창동 작업실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정정하신 작가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상의 시대에는 구상을 그렸고 팝아트의 시대에는 초상화를 그리며 8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묵묵히 그려온 덕분에 그의 작품에는 어디에도 없는 간결함과 우아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